어이 아가씨, 여기 소주 한 병 빨리빨리. 박철민의 거친 목소리가 할인이네. 횟집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녁 8시. 평소라면 가족 손님들이 오순도순 회를 즐기는 시간인데 오늘은 분위기가 영 딴판이었죠. 구석자리에 앉은 남자 넷이 벌써 소주를 대여섯 병이나 비우며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거든요. 사장 유아리는 새 소주병을 들고 그들 테이블로 향하며 나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5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환한 미소가 인상적인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표정에는 희미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해안가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이 횟집은 할인이 특전사를 전역한 후 고향에 돌아와 차린 가게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성실함 하나로 금세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됐죠.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회와 정갈한 밑반찬, 그리고 무엇보다 할인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가게는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체구였지만 자세히 보면 어깨와 팔에 단단한 장근육이 잡혀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군인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었죠. 손님, 소주 나왔습니다. 할인은 정중하게 병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그녀의 손목을 휙 낚아챘죠. 이야 아가씨, 나랑 한 잔 어때? 혼자 장사하면 외롭잖아. 위협적인 덩치에 반팔 패딩을 걸친 박철민의 팔뚝에는 용문신이 시커멓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건장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비겁함과 허세가 가득했죠. 금리를 번뜩이며 비웃는 모습에서 딱 봐도 보통 손님은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일하는 중이라서요. 할인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며 스르륵 손목을 빼냈습니다. 그 순간 박철민이 벌떡 일어서더니 할인의 뺨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어쭈, 이 아가씨 봐라. 깡이 제법인데? 이 동네가 누구 나와바리인지 아직 감이 안 와? 그의 손길이 점점 거칠어지자 할인의 뺨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의 패거리들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죠. 형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는데요. 맞아.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어. 할인은 그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특전사 707부대 중사로 복무했던 시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인질 구출 작전에서 몸에 익혔던 냉철함과 집중력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고 웬만하면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전역 후 PTSD로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폭력적인 상황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런 그녀의 인내심을 나약함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네가 이 집 사장이라고? 여자치고 반반하네. 얼굴 하나 믿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박철민은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패거리 중 하나가 할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아가씨,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한잔하자니까. 재밌게 해줄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하나둘 자리를 떴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직원 최지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죠. 할인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불의를 참을 수 없는 정의감. 그녀는 조용하지만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가게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은 술을 드릴 수 없겠네요. 하지만 이 말이 박철민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뭐? 이 계집애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박철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는 소주병을 테이블에 쾅 내려쳤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야, 저년 아주 손 좀 봐줘야겠는데? 패거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며 할인을 빙 둘러쌌습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죠. 할인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피며 탈출로를 파악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몸에 밴 상황 판단 능력이 저절로 작동한 겁니다. 형님, 저 계집애가 끝까지 버티는데요. 패거리 중 하나가 할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할인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이만 돌아가시죠.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서늘한 경고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건달들에게 그런 미묘한 신호가 보일 리 없었죠. 야, 인연이 끝까지 까부네? 박철민이 할인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손목을 가볍게 꺾어 올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아야. 박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이 인연이 감히 분노에 찬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패거리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주방에서 지켜보던 최지수가 조용히 앞치마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29의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죠. 그녀는 격투기 동호회에서 수년간 실력을 갈고 닦았고 과거 경찰 특공대 교육생으로 뽑혔던 이력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중간에 포기하긴 했지만 기본기만큼은 누구보다 탄탄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차분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손님들이 좀 취하신 것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 좀 해줄래? 하리는 여전히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죠. 경찰? 야, 웃기지 마. 너희 지금 누구 앞에서 겁대가리 없이 구는 줄 알아? 박철민이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흑룡파 박철민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이 동네 상권은 전부 우리가 관리해. 이제부터 매달 관리비 내야 할 거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할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라 조직적인 협박이었던 거죠. 관리비요? 그래,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내.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장사하게 지켜주지. 패거리들이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한 명이 위협적으로 의자를 발로 뻥 차 넘어뜨렸습니다. 하리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너희가 선을 넘었어. 특전사 시절 악질 범죄자들을 소탕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꼭 이런 식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들이었죠. 손님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면 없던 일로 해드리죠. 할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조용하지만 서슬퍼런 경고였죠. 뭐? 인연이 진짜 끝까지? 박철민이 위협적으로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횟집 문이 벌컥 열리며 근육질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유서연이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막 운동을 마치고 온 참이었죠. 짧은 스포츠 머리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팔뚝은 탄탄한 근육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태권도 5단에 킥복싱까지 섭렵한 그녀의 등장으로 가게 안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는? 박철민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패거리들은 서연의 다부진 체격을 보고 살짝 위축된 기색이었죠. 운동으로 다져진 몸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거든요. 언니 동생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평소엔 유쾌하고 발랄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아하, 가족이었어? 그럼 얘기가 더 쉽겠네. 박철민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자매가 이제부터 우리한테 관리비를 내야 한다 이 말이야. 한 달에 딱 100만 원. 그럼 편하게 장사할 수 있어. 패거리 중 하나가 서연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야, 아가씨도 운동 좀 하나 봐. 몸매 죽이네. 우리랑 잘 지내면 좀 깎아줄 수도 있는데? 그가 추잡한 시선으로 서연을 훑어보는 순간 할인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서연은 상황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조직 폭력배, 소위 말하는 깡패들이 언니 가게에 와서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였죠. 관리비요? 재밌네요. 우리가 그런 걸 왜 내야 하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위축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도전적이었죠. 태권도 5단의 실력과 킥복싱으로 다져진 자신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야, 이 계집애도 보통이 아닌데? 패거리 중 하나가 서연의 어깨를 밀치려 했지만 서연은 가볍게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피했습니다. 손님들,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나가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경고? 웃기고 있네. 까진 여자 둘이서 우리 상대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는 소주병을 높이 쳐들며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너희 둘 아주 예절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마. 앞으로 이 동네에서 누가 왕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지. 그 순간 지수가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몰래 보관해두었던 방탄장갑과 목보호대였죠. 경찰 특공대 교육생 시절 쓰던 장비들을 혹시 몰라 아직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꿈을 접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사장님,
이제 말로 할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지수가 장갑을 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야? 저 계집애도 뭘 준비하는데? 패거리들은 지수의 행동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깽판을 치면 벌벌 떨면서 돈을 내놓기 마련인데 이 가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같이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이것들이 진짜 우리랑 한판 붙어보자는 건가? 박철민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이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수야, 손님들이 좀 거칠게 나오시네. 우리도 그에 맞게 대접해드려야지. 그녀가 주방에서 꺼내든 것은 날카로운 회칼이 아니라 생선뼈를 바를 때 쓰는 묵직한 스틸 블레이드였습니다. 무기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리니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술에 취한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건드린 건 죄가 맞죠. 할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짜 덤빌셈이네. 패거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리 상황이 점점 꼬이고 있었거든요. 여자 셋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형님,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맞아요. 느낌이 좀 쎄한데. 하지만 박철민은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 없었습니다. 야, 이 겁쟁이들아. 여자 셋한테 쫄아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이 가게 확실하게 접수한다? 서연이 운동화 끈을 고쳐 묶으며 일어섰습니다. 언니, 오늘은 좀 격하게 운동해도 될 것 같은데? 킥복싱 자세를 취하며 슬쩍 발차기 신용을 하자 패거리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야, 전현 진짜 무술 배운 것 같은데? 형님, 이거 진짜. 하지만 이미 시작된 싸움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박철민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죠. 좋아, 오늘 끝장을 보자고. 야, 다 같이 덮쳐. 박철민의 고함과 함께 패거리 셋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술에 취해 엉성했고 진짜 싸움 실력보다는 허세로 살아온 티가 역력했죠. 가장 먼저 할인에게 달려든 놈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할인은 특전사 시절의 반사신경으로 상체를 살짝 틀어 피했습니다. 동시에 상대의 팔을 잡아 그대로 관절기를 걸었죠.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7부대에서 배운 실전 제압술은 여전히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남아있었어요. 서현 쪽으로 덤벼든 놈은 더욱 꼴이 우스웠습니다. 태권도 5단의 실력을 얕본 대가를 톡톡히 치렀죠. 서현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날린 정확한 옆차기에 남자는 그대로 테이블 위로 날아가 회접시와 함께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으악! 남자는 생선 비린내와 간장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 죄송, 발이 미끄러졌네요. 서연이 태연하게 말하며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지수는 가장 침착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에서 배운 대로 상대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며 대응했죠. 방탄장갑을 낀 손으로 상대의 주먹을 막아냄과 동시에 비어있는 복부에 정확한 타격을 날렸습니다. 남자는 속이 울렁거리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격투기 동호회에서 수년간 단련한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병원이라도 가셔야 할까요? 지수가 정중하게 물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박철민은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조직의 이름값으로 허세만 부리며 살아왔던 그에게는 이런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야 이것들. 어떻게 된 거야? 부하들이 순식간에 나가떨어진 상황에서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제 그만 집에 가실 시간입니다.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얼음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죠. 이런. 너희들 대체 정체가 뭐야? 박철민이 뒷걸음질 치며 옆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을 진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할인이 한 발짝 더 다가가자 그는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흑룡파야. 우리 조직이 가만 안 둘 거라고.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이 박철민 앞에 서서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흑룡파가 뭐예요? 먹는 건가? 그녀가 킥킥거리며 웃자 박철민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웃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냥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동네 아저씨 같은데.
서연의 대답에 박철민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이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혼자서는 저 셋을 상대할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경찰에 신고할까요? 폭행, 협박, 기물파손, 성희롱까지. 영상 증거는 충분하네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가게의 CCTV 카메라가 이 모든 상황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녹화? 네,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요. 음성까지 아주 깨끗하게 녹음됐습니다. 할인이 CCTV 모니터를 가리키며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보안에 민감했던 특전사 시절의 습관 덕에 가게 곳곳에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둔 것이었죠.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패거리 중 하나가 기어나오며 애원했습니다. 온몸이 간장과 고추냉이로 범벅이 된 채였죠. 맞아요. 저희가 술이 너무 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패거리들도 하나둘 빌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그들의 허세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 마땅했지만 앞으로의 보복도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손님들, 정말로 반성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네네, 정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두머리인 박철민까지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조금 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면 다인가요? 할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철민과 패거리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다시는 이 가게와 이 동네 상인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둘째, 오늘 부서진 그릇값과 청소비로 50만 원, 지금 당장 계산하세요. 셋째, 앞으로 흑룡파든 뭐든 이런 식으로 힘없는 상인들 괴롭히지 마세요. 조건을 듣자 패거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이요? 박철민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경찰서 가서 해결하실래요? 폭행, 협박, 기물파손, 성희롱. 다 합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지수가 CCTV 화면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박철민이 할인의 뺨을 치고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이 영상 하나만 있어도 실형은 각오하셔야 할 텐데요. 서연이 덧붙이자 박철민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드릴게요. 박철민이 허둥지둥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는 15만 원밖에 없었죠. 저 이것밖에 없는데 부족하네요. 나머지는 어떡하실 겁니까? 할인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패거리들이 각자 주머니를 탈탈 털기 시작했고 겨우겨우 50만 원을 맞춰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은 돈을 내놓으며 고개를 연신 숙였습니다. 할인이 돈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약속 하나만 더 하세요. 앞으로 다시는 선량한 상인들 괴롭히지 않겠다고. 제가 이 동네 상인 회장님과도 잘 아는 사이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가게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다면 할인은 말을 끝까지 잊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박철민과 패거리들이 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서연이 박철민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원래 흑룡파 수준이 이래요? 아니면 아저씨들이 특별히 약골인 거예요? 도발적인 질문에 박철민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조직에서도 힘없는 말단이었고 진짜 싸움 실력보다는 허세와 협박으로 먹고 사는 부류였거든요. 우리는 원래 협상을 주로 해서. 그는 변명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수가 청소 도구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지른 건 직접 치우고 가셔야죠. 손님이 어지른 건 손님이 치우는 게 예의 아닌가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간장, 고추냉이 범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요? 그럼 저희가 해드릴까요? 그럼 청소비 추가로 내셔야겠네요. 할인의 말에 패거리들은 군말 없이 서둘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는 그들의 모습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할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전부 나가셨잖아요. 그분들 식사비도 변상하셔야죠. 네? 그것까지요? 박철민이 억울하다는 듯 물었지만 할인의 서늘한 눈빛을 보고는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손님들 식사를 망친 건 당신들 잘못이니까요. 결국 그들은 추가로 10만 원을 더 내놓아야 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패거리들의 모습은 가게에 처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남아 있었죠. 이제 가도 될까요?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약속 어기면 다음번엔 정말 경찰서로 직행입니다. 할인의 경고에 그들은 허겁지겁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지자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진짜 대박. 완전 멋있었어. 서연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도 정말 대단하셨어요. 역시 특전사 출신은 다르시네요. 지수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뭘, 우리 셋이 다 같이 잘한 거지.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할인은 마음 한구석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는 걱정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건달들이 쫓겨나간 가게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카운터에 기대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긴장이 탁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특전사 시절 이후로 이렇게 격렬한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언니, 괜찮아?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근데 솔직히 좀 떨리네. 할인은 강한 척했지만 내심 긴장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수가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사장님, 이거라도 한 잔 드세요. 마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 역시 자세히 보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조용한 성격인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맞섰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지수야, 너도 정말 대단했어. 근데 그런 장비는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 할인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경찰 특공대 지원했었거든요. 그때 쓰던 장비들인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언니,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 서연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근데 무서운 것보다 화가 더 컸어. 우리 소중한 가게에서 저런 식으로 행패 부리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 할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엔 좀 쫄았는데 언니한테 손대는 거 보니까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더라니까.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대로 끝일까? 흑룡파라고 했잖아. 나중에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리고 지수 언니도 있고. 맞아요, 사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찍어둔 영상 증거도 있으니까 함부로 못 덤빌 거예요. 지수도 든든하게 힘을 보탰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가게에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동네 주민들이었죠. 할인이 괜찮아? 웬 건달들이 와서 난리를 쳤다면서? 단골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다 해결됐어요. 걱정 마세요. 할인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그런 놈들은 뒤끝이 안 좋아. 꼭 보복하러 온단께.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충고였죠. 괜찮을 거예요. 우리 언니 특전사 출신이라고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할아버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오메, 참말이요? 허허, 그럼 안심이네. 우리 동네에 아주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었구만.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어쩐지 포스가 남다르다 했어. 군대 다녀온 사람은 역시 달라. 맞아. 여자라고 얕잡아 본 놈들이 잘못이지. 하지만 할인은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일로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질 것 같았거든요. 좋은 소문일 수도 있지만 괜한 관심을 끌 수도 있는 일이었죠. 언니 너무 걱정 마. 오늘 우리가 한 건 정당방어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서연이 언니의 마음을 읽은 듯 위로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오히려 우리 때문에 다른 가게들이 피해를 안 보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지수도 따뜻하게 동조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가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전해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였죠. 할인 사장, 잘했어. 우리 동네를 지켜줘서 고마워. 여기저기서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근처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죠. 덕분에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할인은 이런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 모두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 같이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요. 할인의 인사에 가게 안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셈이었죠. 서연과 지수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낯선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사장이 유할인 씨 맞으십니까? 공손했지만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할인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흑룡파에서 보낸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역경찰서 수사과 김동훈 형사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할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김 형사가 설명을 시작했죠. 박철민이라는 자와 그 일당이 이 근방 여러 가게에서 비슷한 행패를 부렸는데 유독 이 가게에서만 아주 호되게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할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긴 했어요. CCTV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김 형사의 요청에 할인은 기꺼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다 본 형사의 얼굴에 감탄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야, 정말 깔끔하게 제압하셨네요. 특전사 출신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실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정당방위였을 뿐입니다. 할인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용감한 시민으로서 다른 상인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김 형사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박철민과 그 일당 전원이 어제 경찰서에 와서 자수했습니다. 의외의 소식에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자수를 했다고요? 네. 박철민이 직접 찾아와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범행까지 전부 다요. 피해를 준 상인들에게 모두 배상하겠다고 하더군요. 김 형사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유 사장님께 당한 충격이 꽤나 컸던 모양입니다. 부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할인은 이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으면서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서연이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그럼 이제 진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철민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곧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더 이상 이 동네에 얼씬거릴 일은 없을 겁니다. 김 형사의 확답에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와, 다행이다. 언니 들었어? 완전 해결됐대.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지역 상인회에서 유 사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동네 상권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다면서요. 할인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상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지수도 주방에서 나와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사장님, 받으세요. 저희 정말 좋은 일 한 거잖아요. 맞아, 언니.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서연도 옆에서 거들었죠. 결국 할인은 상인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김 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주저 말고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김 형사가 나간 후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할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우리 완전 대단하지 않아?
조폭들을 개과천선시켰다니까. 서연이 우스꽝스럽게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평화롭게 장사만 할 수 있겠네요. 지수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할인이네 횟집에서는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상인회에서 주최한 할인을 위한 감사패 전달식이었죠. 가게 안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마치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할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유할인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상인들이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할인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정말 별일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인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놓여. 특전사 출신이라더니 역시 다르구먼. 칭찬이 쏟아졌지만 할인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예요. 서연이랑 지수씨가 없었으면 저도 어땠을지 몰라요. 서연과 지수도 함께 박수를 받으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진짜 신기해요. 단골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이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멋있으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맞아. 평소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 할인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배운 게 아직 쓸모가 있나 봐요. 서연이 이때다 싶어 언니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언니 진짜 대단해요. 어릴 때부터 정의감 하나는 끝내줬거든요. 누가 괴롭힘 당하는 걸 절대 그냥 못 봐요. 서연아 그만해. 부끄럽게. 언니가 말렸지만 서연은 신나서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널리 알려야 해. 언니가 특전사까지 지원한 것도 결국엔 힘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였잖아. 사람들은 감동하며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저도 사장님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지수 씨도 대단했지. 방탄 장갑까지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잖아.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혹시 몰라서요. 설마 진짜로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사람들이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이 다시 한번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상인들이 얼마나 단결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사장님 같은 분이 우리 곁에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따뜻한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나왔고 할인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따뜻한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가게에는 가족 같은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할인은 감사패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언니 당연한 거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법이지. 서연이 언니의 어깨를 툭툭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지수도 미소 지으며 동조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말 평화롭기만 할까? 할인이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또 걱정한다. 우리가 있잖아. 서연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고 지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 생기든 이제 우리 셋이 함께 해결하면 돼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에는 평소처럼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거죠. 할인은 회를 썰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어. 서연은 호를 오가며 밝게 웃고 있었고 지수는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 할인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많았어. 서연이 대답했고 지수도 내일도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밤바람이 가게 안을 부드럽게 감쌌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이네 횟집에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진 날이었습니다.